네, 오늘도 ETF 시황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파란판이 압도적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미증시가 계속해서 방향성 찾기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 방향성을 좀 잃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PDR S&P 500 ETF 0.02%, 인베스코 QQQ ETF가 0.05% 밀렸고요. SPDR DI ETF가 0.24% 이렇게 소폭의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iShares 반도체 ETF는 1%대 밀리면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두운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기술주도 0.29% 밀리면서 149달러 선을 겨우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금융 섹터만이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미국 대형주의 호조세가 관측이 되면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33달러 선의 0.24% 강보합권 정도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변동성 지수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변동성이 좀 누그러지는 모습을 좀 반영을 했죠. 0.27% 내렸고요. 빅스 지수가 2022년 1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네크 골드마이너스 ETF도 금 가격을 따라가면서 1%대 하락 압력을 받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도 2%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시 2%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WTI가 80달러 선을 하회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은 지역은행인데요. 역시나 골드만삭스를 제외한 전반적인 은행주의 실적이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채굴 하락도 역시나 상방 압력이 강했고 유틸리티, 건설, 금융까지 이렇게 상방 압력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올라온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ETF도 체크를 해보시면 브라질, 원유, 금채굴, 중국 대형주, 그리고 석유앤가스 순으로 밀리는 움직임이었는데 이렇게 신흥국이 최근에 좋았다가 브라질을 포함해서 빠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화상 연결 진행을 해서 좀 자세히 ETF 시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윤재용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과 연결해서 자세한 ETF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전일장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일 시장, 영국 인플레 문제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예상치를 상회한 인플레 수치 때문에 시장 하락해서 좀 시작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지역은행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그 하락폭을 좀 되돌리면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좀 살펴보면 이제 개별 산업이라든가 이런 단위를 좀 살펴보면 이 지역은행 ETF인 티커로 이제 KRE 티커를 가진 ETF가 3.94%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이제 은행주 ETF인 KBWP 티커를 가진 ETF가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도체 관련은 조금은 부진한 흐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인 ASM의 실적은 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차후에 이제 예약분에 대해서 예약분이 좀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 좀 언급이 되면서 좀 하락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국내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기업이죠. 테슬라 역시도 지금 시간외로 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가격을 인하를 했죠. 그 영향 때문인지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4% 정도 좀 감소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시간외로는 약 3에서 한 4%대 마이너스로 좀 하락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시장에서 어떤 개별 섹터 단으로 잠깐만 좀 더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이 경기 방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틸리티 섹터 ETF인 티커론 XLU ETF가 0.7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틸리티 섹터까지 좀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나 지난주 시장에 대한 리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리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난주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테마 혹은 산업은 바로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어떤 블록체인 채굴이라든가 혹은 블록체인 산업, 비트코인 관련된 ETF들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주간 단위로 약 20에서 30% 정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산업 ETF들은 최근에 좀 가상화폐가 올라오면서 저점 대비, 52주 저점 대비로는 100% 넘게 좀 상승을 했고요.
이외에도 이제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그래도 좀 덜 터졌다. 내지는 생각보다 조금은 선방했다라는 부분들 반영이 되면서 이 대형 은행들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어떤 마리아나라든가 리츠라든가 이런 쪽들은 좀 하락을 했고요. 한국 쪽으로 좀 잠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이 한국 ETF들 흔히 말하는 이 중무장대 말하는 뭐 철강이라든가 중공업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상승을 보였고 반대로 이 글로벌 반도체라든가 여행 레저 관련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연이어서 지난주에 좀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신고가를 갱신을 했던가 혹은 신고가에 근접한 ETF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차트 일단 먼저 좀 보실게요. 주요 신고가랑 신고가 근접 ETF들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글로벌 현금 흐름 우수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들 편입하고 있는 ETF라든가 혹은 유럽, 금 혹은 글로벌 럭셔리. 글로벌 럭셔리는 대표적으로 뭐 LVMH라든가 이런 기업들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신고가에 근접하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최근에 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라고 해서 투자를 좀 확대했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좀 관심이 높아진 부분이 바로 일본 종합상사인데 일본의 이런 종합상사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티커로 이제 1629 티커를 가진 일본 상장 ETF가 있는데 해당 ETF 역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종합상사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상승 종목 그리고 신고가 종목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강세를 보인 ETF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좀 시장 살펴보게 되면 금융이 확실히 좀 강했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이제 급락, 어떤 이제 부실화 이슈 때문에 급락한 이후에 그래도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라는 부분들 반영이 되면서 이 금융 섹터, 은행주가 좀 대표적이겠죠. 강세를 좀 보였고요. S&P 500 지수 내에서 이 금융 섹터를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티커로 이제 XLF 티커를 가진 ETF인데 2.8%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산업단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은행주 산업 ETF 티커로는 KBWB 티커를 가진 ETF가 3.2%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는 에너지라든가 산업재라든가 혹은 개별 산업에서는 이제 주택 건설 관련된 ETF들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확실히 실적 호조로 인해서 은행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머니플로우가 활발했던 개별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카테고리별로 보면, 카테고리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카테고리별로는 이제 다시금 주식형으로 좀 자금 유입이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형주 관련해서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었어요. 주간 단위로 86억 달러 가량의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이외에도 채권 관련해서도 자금 유입이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은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난달까지 3월 그리고 4월 초 정도까지는 이 고신용 미국 국채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4월 중반 이후로는 지금 이제 위험한 채권들 예를 들면 미국 하이드채라든가 혹은 회사채 관련된 자금 유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럼 바로 넘어와서 이 개별 ETF들 좀 살펴볼게요. 이 자금 유입 규모 개별 ETF들 좀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한 ETF인 티커론 SPY ETF에 가장 강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한 8조 가까운 돈이 ETF로 크게 ETF로 좀 유입이 됐고요. 이외에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티커론 JNK, 요거 이제 하이드 회사채예요. 그리고 역시나 하이드 회사채 ETF인 HTYG 티커를 가진 ETF에도 역시나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의 대형주라든지 하이힐드 그리고 회사채에 좀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신규 상장했거나 최근 관심이 유효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또 활발하게 ETF들이 좀 신규 상장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화면 어떤 ETF들이 상장되는지 좀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국 내에서는 다시금 이제 테마형 ETF들이 활발하게 좀 상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팡이라고 하죠. 이제 FAMMG. 요거는 뭐 애플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을 좀 편입하고 있는 ETF가 역시나 좀 상장이 됐고요. 이제 미국 비테크 ETF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이제 프롭테크라고 해서 부동산에 관련해서 기술을 접목해서 어떤 비용 효율화를 꾀하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 티커로는 피텍, PTEC 티커를 가진 ETF도 역시나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테마형 ETF들이 좀 다시금 활발하게 성장이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은 이제 종합채권 ETF 그리고 인도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인도의 대형주 지수인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한 ETF가 역시나 좀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도 역시나 좀 ETF들이 계속해서 상장이 되고 있는데 일본 쪽은 지금 미국 관련된 혹은 이제 해외 지수 관련된 ETF들이 계속해서 좀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장에서 어떤 미국 반도체라든가 혹은 테크주 상위 20개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ETF 역시도 상장이 됐다는 점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크주나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용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ETF 시황 들어봤습니다.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ETF 시황 살펴봤습니다.